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HB투자그룹 손여러 팀장님과 우리의 관심사 2차전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2차전지 참 대단합니다. 에코프로가 장중 100만 원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다른 소재 업체들도 또 강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또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기본적으로 2차 전지를 생각할 때 성장성에는 아무도 의구심을 갖지 않는 거죠. 네, 우선은 좀 리포트나 뉴스를 보더라도 네.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점점 더 밸류에이션을 사실 증권사들이 포기를 하다 보니까 네. 밸류에이션도 제 자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지만 저는 밸류에이션에다가 수급 동향 이런 것도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저 이상 이제 많은 정보가 오다 보니까 좀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좀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일단 제가 2028년이나 2030년에 다녀오진 않았지만 그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이제 내놓으라는 증권사에서 내놓는 그런 시장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2차전지 셀기업이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양극재 기업들이 파일을 꾸준하게 잘 가져가고 있고 어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스스로만 잘하는 게 아니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어떤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 발언이 나와주고 있고 어떤 세간에서는 이런 관련주들에서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이겨내고 있는 네. 부분. 그다음 어떤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냅샷을 보더라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라고 저 역시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성장할 가능성 룸은 아직 남아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진도를 나가보죠. 어쨌든 간에 이슈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없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또 부담이긴 합니다. 중국 업체들도 미국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고 그죠? 그런 거는 그다음에 이제 2분기에도 엔솔 같은 경우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는 낮아지는 것 같은데 제일 큰 모멘텀은 테슬라입니다. 어쨌든 간에 테슬라 주가 오르고 그러면 국내 2차 전지들이 오르고 그죠? 테슬라가 약하면 약한데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하죠. 주목되는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은 좀 2차전지 국내 2차전지 종목들의 어떤 힘을 주고 뺏는 게 좀 테슬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네. 하고 있고요. 일단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7월 19일 수요일에 테슬라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네.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좀 컨센서스를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련 근거로서는 어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판매 대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좀 차량값을 인하하는 그런 모습 그랬죠. 초강수를 뒀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2023년 상반기에 어떤 인도된 트럭의 대수를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조금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이버 트럭 어떤 좀 SUV처럼 생겼더라고요. SUV처럼 생겼는데 네. 이 사이버 트럭의 생산 개시 소식을 알리면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거는 공공연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장폭은 조금씩 둔화가 될 것이다. 어떤 옛날에 반도체도 그렇고 어떤 건설 연기나 이런 것도 보더라도 어떤 새로운 신사업으로 판단이 되면서 수요가 급증했지만 수요가 천년만년 증가 안 하다 보니까 어떤 감산을 하기도 하고 어떤 차량 인도 가격을 줄이면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2차 전지 끝인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2차 전지 점유율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한 2025년 이후 그래서 25년 이후 예. 지금도 어떤 테슬라가 어떤 차량 판매 인도 가격을 줄였지만 그를 통해서 점유율을 지켰고 그를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2차 전지 투심을 좀 지켜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하나 조금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알고 가야 된다는 부분은 네. 테슬라가 예전에 $250 아래일 때는 퍼가 한 45에서 50 정도였는데 네. 최근에 이제 $300 앞두고 왔을 때는 지금 퍼가 한 74에서 7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퍼가 올라갔다는 것은 성장성이 증명된 것은 맞지만 고평가 여부를 아예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하더라도 우상이 할 거지만 혹시라도 내가 상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염두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가망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지금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2차 전지를 둘러싼 업황이나 변수를 봤고요. 기업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워낙 소재 업체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셀 업체들이 좀 갈 걸로 기대들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뭐 셀이 잘 못 가고 소재가 잘 갑니다. 셀 중에서는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고요. 그것 말고도 LG 화학이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LG 엔솔의 좋은 뉴스인가요? 부담스러운 뉴스인가요?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어떤 증설이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나 어떤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게는 조금 이렇게 좀 차갑게 반응을 하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좀 컨센서스를 하회한 부분이랑 어떤 좀 비용 조달한다는 부분에서 좀 투자자분들이 차갑게 보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내부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6월 21일 전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분을 매각하겠다. LG 화학이 보유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매각해서 네. 어떤 투자 자금을 모으겠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나름 LG 화학에서 어떤 순화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지분 매각을 보다는 이제 아시아 증시나 유럽 증시 이제 교환사채 시장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어떤 자금을 유치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 내부를 보면 이제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랑 아시아 등 해외 금융 시장이고 시설 자금으로 7,318억 원, 그다음에 운영 자금으로 5,632억 원을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다행인 부분은 채무 상환 자금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음봉이 좀 지속되고 있고 네. 수급동을 보더라도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당장 매매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내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양극재를 강하게 들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파신 분이 나 팔았다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파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판 분이 에코프로면 다시 들어가기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좀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라고 한다면 셀 기업도 매매해 볼만하다. 근데 오늘은 아닌 것 같고 네. 좀 주기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이런 증설에 대한 모은 자금이 증설로 이어져서 실적으로 반영된 시점이 우리가 좀 예상이 되고 그에 발맞춰서 외인과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사안 같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 화학은 LG 엔솔 지분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안 팔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긴 팔아야 돼요. 지분이 사실은 뭐 이게 보통 옛날에 보면은 대주주 지분이 너무 많으면 이게 상장 심사도 옛날에 들어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할 때한 5, 60% 넘으면 지금 뭐 LG 화학이 81%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75% 이상인가요? 뭐 70% 이상 가지고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쨌든 털긴 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내놓으면 또 블록딜하면 어려우니까 교환사채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버행 물량 부담이 되긴 되는 거죠, 그죠? 네.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간접적으로 터는 거고 LG 화학은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그죠? 해보는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어쨌든 물량 부담이니까 뭐 좋은 얘기는 아니고 그죠? 부담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물량 자체가 그렇게 쇼킹한 수준은 아니어서 물량 부담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본업으로 봐주면 되는데 급할 건 없다. 그죠? 네. 지금 천천히. 보더라도 교환사채 금액이 음. 1조 2,950억 원, 이제 하나로 했을 때 1조 2,590억 원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1%가 안 되는 금액인데 네. 뭐 저는 보통 이제 좀 소형주나 중형주 보다 보면 뭐 전환사채나 뭐 유상증자 발행하는 금액이 막 시가총액 대비 뭐 20%, 25% 되는 종목들이 네. 충격을 받는 부분인데 1% 정도면 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이슈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기다려 볼까 네.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셋업체 가운데 SDI는 어떻습니까? SDI는 이제 전고체 모멘텀 뭐 이런 그다음에 삼성 SDI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증설을 투자를 좀 적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SDI도 뭐 그렇게 쭉쭉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삼성 SDI 말고도 매수할 어떤 전고체나 어떤 그런 관련 종목들이 참 많기 때문에 네. 뭐
뭐 당장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삼성 SDI 말고 다른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뭐 뉴스를 잘 못 보고 그래도 2차전지 셀 중에서 성장성을 가진 기업을 원한다고 하면 저는 삼성 SDI를 좀 종종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의 완성셀의 상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좀 매매 자신 있는 분들 위주로 매매해 보시고 그러고 나는 매매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2차전지 셀을 한 6개월 정도 이상 보유하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저는 삼성 SDI가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완성셀이 기업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렇죠. 예. 저는 그나마 삼성 SDI를 좀 발톱을 숨겨왔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삼성 SDI가 2차전지 관련 실적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준수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전고체 관련으로 꿈의 배터리라고 예. 이제 보시는 것 중에서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해서 2027년까지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사실 완성셀 기업들이 전고체도 시도도 못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를 시도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들은 뭐 구체적 완성 시기나 뭐 생산 가능 캐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삼성 SDI가 좀 전고체 관련으로 좀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유동자금이 좀 부족하고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상용화가 될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투자자분들이 좀 냉랭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투자 베팅해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셀업체 가운데는 뭐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좀 저평가는 많이 됐지만 그죠? 갈 길이 좀 멀고 지난번에 뭐 증자 이슈도 있었고 정의 부분도 섞여 있고 좀 쉽지 않다, 그죠? 네, 셀 중에서는 어쨌든 삼성 SDI를 제일 선호하시는 편이네요, 그죠? 네, 저는 보통 성장성과 안정성을 보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평가 매우도 좀 비슷비슷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비슷하고 SK 이노베이션이 확실히 그냥 이 재무제표 상으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리스크 요인들이 아직 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이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2차전지 셀이 내놓고 있는 매출 비중도 사실 15%가 안 되고 유상증자도 진행한 데다가 좀 실적도 조금 다소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당장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래도 수급 동향도 삼성 SDI가 제일 긍정적인 것 같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얘기하면 에코프로 얘기를 또 빼놓으면 또 이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에코프로에 대한 부담이 에코프로 BM으로 살짝 좀 가려는 모양새가 또 지난주에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에 대한 의견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좀 어떤 에코프로 제가 뭐 에코프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데 주변에서 약간 좀 밈이랑 맹신 이렇게 좀 호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도 오늘 방송을 들어오기 위해서 2차전지 관련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5년 뒤, 7년 뒤 일을 예상하기보다는 그래도 1, 2년 안에 데이터를 봤을 때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하면 저평가 위치를 있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뭐 2차전지 시장이 뭐 2020년에는 461억 달러 이제 하나로 하면 59조 2030년에는 이제 3,517억으로 450조 가량으로 8배 가량 성장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 이제 재무제표에서 내놓고 있는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점유율도 얼추 맞더라고요. 이제 이 세계 2차전지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25%인데 그 25%에서 나오고 있는 실적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60% 정도, 그다음에 삼성 SDI가 한 35% 정도,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5에서 10% 정도 보여준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거의 2배 가량이 나왔고 앞으로 2차전지 시장이 8배 가량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치가 저는 호황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증권사 측에서는 에코프로의 비에 대해서 뭐 3년 뒤 밸류 뭐 한 4년 뒤 밸류 이건 포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1년 안에 밸류를 봤을 때는 이런 스냅샷에 나오는 뭐 포기했다는 건 3, 4년 뒤는 어떻게 될지 정확히 추정이 어렵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신 있으면 삼성전자 2, 4분기 실적처럼 조금 바운드가 넓게라도 나올 텐데 아예 증권사 측에서 아예 포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일단 1년 단위로 측정했을 때는 현재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저평가 매우도를 갖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에는
투자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도 보유 비중이 사실 에코프로 BM이 8%고 에코프로가 5%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도 공매도가 아닌 이상 누를 힘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2년 3년 들고 가셔라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저점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수급 보고 기술적 위치 보고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수 의견 드릴 수 있겠다. 이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근데 워낙 수급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요.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 의견을 얘기할 필요 없다. 지금은 그죠? 가는 흐름을 타고 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려는 분들이 고민이죠. 제가 아침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에코프로를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많은 분들이 샀는데 문제는 지금 가지고 있느냐 문제인 거죠, 그죠? 예를 들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에 팔았다거나, 그죠? 네. 10만 원에 사서 진즉 팔았는데 10몇만 원에,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고민인 건데요.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세럴도 얘기했고 에코프로 BM도 얘기했는데 그밖에 또 좀 2차 전지 가운데서 관심 있으신 분야나 기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우선 저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렸지만 사실 몇십만 원 넘는 주식들은 좀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좀 매매하기 어렵다. 사시더라도 저는 비중까지 말씀드리면 일단 5% 10%는 매수하셔도 되시는데 20% 이상 매수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부담되지 않는 종목들은 분명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종목이 저는 좀 장비 쪽이랑 네. 전고체 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두 가지 수혜를 잇는 종목이 발견이 돼서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종목명은 TSI라는 종목이고요.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활물질 양극재죠. 그다음 도전제, 결합제 등 이 용매를 혼합 미싱하는 공정 장비 및 시스템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거래처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우리가 알만한 모든 셀업체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보통 그냥 장비랑 시스템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턴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이걸 좀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장비를 납품하는 게 아니고 초기 공정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한 번에 수주해서 한 번에 입주할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좀 실력을 갖췄다 그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313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믹싱 시스템을 계약을 했는데 최근 매출액의 21%에 해당하는 그런 실적이고 계약 상대방이 비공개됐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미심쩍습니다. 보통은 유럽이나 북미 이렇게까지는 대륙 정도는 공개를 해주는데 공개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좀 북미의 테슬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장비 기업들이 2차 전지 셀이나 소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은 특히 2023년 연간 실적이 강하게 좀 향상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업종 퍼가 현재 77.46인데 현재 퍼가 92.7이고 12개월 선행퍼 이제 2023년 연간 실적 그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업종 퍼 이제 12개월 선행퍼가 25.1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도가 심해지는 종목이다. 기술적 위치를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온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제가 이제 본부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 시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둥글둥글하게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한 마이너스 5% 구간까지 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지금 2, 4분기 실적 발표 아직 안 했고 실적 발표 시즌이나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추이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좀 수익 이상 관점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산업동향, 셀, 그다음에 에코프로 얘기까지 해서 의견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비 쪽에서 전고체 모멘텀도 있는 TSI. 장비는 주로 이제 믹싱 장비라는 거죠. 네. 용매를 섞는. 네, 처음에 아마 이제 소위 이제 전공정, 후공정으로 분리한 다음에 전공정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재료를 섞는 과정이 이제 믹싱 장비하는 TSI까지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투자 아이디어 HB 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